안녕하십니까? 항상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전해드리는 KUMC TV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제 뉴스입니다.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총을 쏴 숨지게 한 야마가미 데스야가 범행 동기로 지목한 어머니가 빠진 종교 단체가 옛 통일교회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라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일본 시사주간지인 슈간 겐다이 신문은 아베 총리를 쏜 야마가미가 살해 동기로 진술한 종교단체 이름이 옛 통일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겐다이 신문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경찰 조사에서 내 어머니는 통일교회 신자로 아베 신조가 통일교회와 친한 것을 알고 노렸다라며 통일교회의 리더를 노리려 했지만 어려울 것 같아 아베 전 총리가 그 단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서 노렸다고 진술했다고 문화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실제 겐다이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야마가미가 어머니가 심취한 종교단체에 아베 전 총리가 동영상 메시지를 보낸 것을 보고 관계가 있다고 판단, 범행에 나섰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겐다이는 통일교회와 적대관계에 있는 일본 공산당 기관지인 신분 아카하타에서는 지난해 9월 12일 통일교회 산하 민간 국제기구인 화연암 UPF 집회에 아베 전 총리가 온라인으로 참석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UPF와 함께 세계 각지의 분쟁 해결, 특히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위해 노력해온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여러분에게 경의를 표한다라고 발언했다고 밝혔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역시 이날 야마가미가 경찰 조사에서 해외로부터 유입한 특정 종교단체의 이름을 거론하며 어머니가 신자로 거액의 기부를 해서 파산했다며 반드시 벌을 줘야 한다고 원망해왔다고 진술했다고 전했습니다. 겐다이 취재에 따르면 실제 야마가미 모치는 20년 전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겐다이는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통일교회의 신자로 대량 기부를 해왔으며 그것이 이유가 되어 2002년 8월 21일에 파산 선고를 받았다며 야마가미가 가족이 붕괴한 것에 대해 통일교회와 아베 전 총리의 원한을 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수사 관계자는 야마가미의 어머니는 열렬한 통일교 신자로 지금도 해당 종교를 믿고 있는 것 같다고 겐다이에 전했습니다. 겐다이는 보수 정치인의 두목이었던 아베와 통일교의 접점은 진작부터 나카타초 일본 정계 관계자 사이에선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겐다이는 통일교의 개 정치단체인 국제승공연합은 1968년 창설된 보수파 그룹으로 보수계 의원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인터넷상에서는 진작부터 아베와 승공연합의 관계가 거론되어 왔다고 했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수사부서가 반부패부서가 아닌 형사부에서 수사키로 해 검찰의 전방위 사정을 예고하였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연루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를 기존 반부패 수사부가 아닌 형사부가 맡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일 시행된 직제 개편으로 형사부도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따른 것입니다. 수사팀 활용폭이 대폭 넓어진 만큼 문재인 정부 시절 인사들에 대한 검찰의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0일 서울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사일송 지검장의 지시로 반부패 수사 2부 김영철 부장검사가 수사하던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을 형사 1부 박혁수 부장검사에게 재배당했습니다. 이와 함께 형사 1부는 사무분담을 통해 특수수사 경험이 있는 검사들도 보강했습니다. 반부패 수사 2부에서 이번 사건을 수사해온 김민석 검사가 형사 1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반부패 수사 1부에서 형사 1부로 합류한 방준성 검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연루됐던 채널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 수사 방향에 이의를 제기했던 이력이 있습니다. 수사팀장을 맡게 된 박 부장검사는 직권남용죄 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입니다. 이번 재배당은 같은 날 시행된 검찰 직제 개편에 맞춰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차원에서 검찰청의 경우 형사부 말 부한 곳에서만 검찰총장 승인 아래 인지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제한을 뒀습니다. 이 때문에 중앙지검 내 주요 사건들은 4차장 산하 직접수사부서인 반부패, 강력수사부, 경제범죄형사부 등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한 장관 취임 후 직제 개편으로 형사부의 직접 수사에 대한 족쇄가 풀리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청장의 재량으로 모든 형사부가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검찰로선 수사에 숨통이 트였다고 봤습니다. 소수의 부서만으론 인력 면에서 여러 현안 사건들을 처리할 여력이 없어 핵심 사건에만 수사력을 집중했는데 이제는 전방위 수사가 가능해졌다는 동지는 분석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직제 개편이 시행되면서 중앙지검 4차장 산하에 있던 사건 중 일부에 대한 재배당 절차가 취해졌다며 그동안 형사부 말부만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는 지침에 사건이 특정 부서에 몰렸는데 이를 다시 균등 배분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사건을 넘긴 반부패 수사이부는 당분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자녀 사건 수사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 수사 중인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은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가 지난 4월 22일 임 전 비서실장과 조 전 민정수석을 비롯해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김영록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연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을 직권남용권리 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건입니다. 국민의힘 측은 문재인 정부가 2017에서 2018년 민정수석실 등을 통해 전 정권 부처별 산하 공공기관 인사에 대한 불을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들이 문제 삼은 공공기관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마사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재외동포재단 등입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관련 혐의로 임 전 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지만 사건을 담당했던 서울동부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습니다. 이상 박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SNS상에 놔두는 동영상의 피해가 많은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피해가 어린 자식들의 생명까지 앗아간다면 한 가정을 파괴하는 큰 불행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한 피해 가정들이 동영상 공유 플랫폼인 틱톡에서 유행하는 기절 도전자를 따라 하던 자녀가 사망하자 미국 학부모들이 틱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박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7일 월스트리트저널은 텍사스주와 위스콘신주의 두 학부모가 로스앤젤레스 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소송 내용은 틱톡이 유해 콘텐츠를 고의로 방치해 아이들이 사망했다는 이유라고 소장에서 밝혔습니다. 두 학부모는 지난해 각각 8살, 9살 아이를 잃었습니다. 두 아이는 틱톡에서 본기절할 때까지 자신의 목을 조르는 블랙아웃 챌린지를 따라 하다가 사망했다고 소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들은 소장에서 틱톡의 콘텐츠 알고리즘 탓에 고의적이고 반복적으로 블랙아웃 챌린지가 아이들에게 노출돼 죽음의 게임으로 유인했다고 고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목숨을 위협하는 유해 콘텐츠가 있다는 사실을 미성년자와 학부모에게 경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틱톡은 블랙아웃 챌린지 확산을 막을 즉각적인 조처를 하지 않으면 어린이가 다치거나 죽는다는 점을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틱톡 대변인은 이들 학부모에게 애도의 뜻을 전하면서도 기절 챌린지는 다른 소셜미디어의 SNS 플랫폼에서 먼저 유행했고 틱톡 트렌드가 된 적은 없다고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이상 박찬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감 백신을 한 번 이상 접종한 경우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최대 40%까지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대 건강과학센터 연구진은 65세 이상 미국 성인 187만여 명의 데이터를 조사해 이 같은 결과를 밝혀냈다고 최근 발표했습니다. 독감 백신과 알츠하이머 치매 예방의 연관성을 조사한 연구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저널 오브 알츠하이머 디지즈에 실렸습니다. 자세한 내용 다보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텍사스대 건강과학센터 연구진은 독감 백신을 한 번 이상 맞은 사람과 한 번도 맞지 않은 사람 93만 5,887명씩을 4년간 추적 관찰했었습니다. 그 결과 접종군에서는 약 5.1%가, 미접종군에선 8.5%가 알츠하이머 치매에 걸렸다고 전했습니다. 매년 꾸준히 독감 백신을 접종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알츠하이머 치매 발병 위험이 낮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통계적으로 추산했더니 독감 백신 접종군에서 알츠하이머 치매가 발병할 가능성은 미접종군에 비해 40%가량 낮았습니다. 연구진은
독감 백신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을 막아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진은 전신에 나타나는 면역 반응이 뇌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을 낮출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때 간혹 신경학적 합병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현상이 독감 바이러스와 알츠하이머 치매 같은 뇌질환의 연관성을 보여준다고 봤습니다. 논문에 따르면 쥐를 대상으로 한 앞선 연구들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된 쥐의 뇌를 관찰한 결과 독감을 치료한 이후에도 뇌에서 지속적인 염증이 발생하는 것이 확인됐다고 했습니다. 또 독감 바이러스 감염 쥐에서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아밀로이드 베타 덩어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한 연구도 있었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폴 슐츠 텍사스대 건강과학센터 교수는 이번 연구로 65세 이상에서 독감 백신을 매년 접종하는 것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며 폐렴, 헤르페스, 파상풍, 소아마비 등 다양한 예방접종이 알츠하이머 치매의 발병 위험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제때 백신 맞는 것을 권한다고 했습니다. 이상 다보나 기자였습니다. 이상 KM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므로 저희들의 뉴스 제작에 큰 힘이 되어주십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